당시에 그 늑대 사냥이라는 여기에 대한 외교적 고립책이 지금 문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북괴의 범화, 폭거에 대한 외교적 응징 대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개가 되지 않다가 2014년에 이게 공개가 됐는데요. 이 외교 문서에서 이제 국가를 별로 분류를 합니다. A에서 D까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인데요. 정부 특사를 파견하거나 또 북한 제재를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거나 또는 경제 협력 자금까지, 그러니까 북한과 친한 국가들이 비동맹국이고 제3세계 국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제 협력을 이제 제공하면서 북한과 외교를 단절하거나 제재하라는 이런 그 작전명이 늑대 사냥이었습니다. 늑대 사냥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군사작전 같은데 그냥 북한을 오히려. 고사시키는 치밀한 맞아요. 외교작전이었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서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 체계적으로 북한을 조여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전두환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궁금한 게 범하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면 바로 외교 단절했어요. 딱 끊어가고. 수교 단절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외교 작전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들은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을 연일 쏟아냈는데 그 중에는 원래 우리하고는 그동안 별로 교류가 없었던 뭐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또한 이때 이제 북한과 교류를 줄이거나 아예 중단한 그런 나라들도 한 60여 개 국가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몇몇 국가들은 아예 북한하고의 외교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버마예요. 즉 이 테러가 일어났던 버마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버마는 오랫동안 북한하고 친밀한 우호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그동안의 우호 관계를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 관계를 끊고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편으로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전두환이 외교를 잘한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운이 상당히 작동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본능적으로 그걸 잃는 것도 좀 현실에 잃는 것도 있고, 일단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된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전쟁도 안 일어나고 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보단 득이 많았고 어찌 보면 외교적 성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17명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좀 엄숙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외교라는 게 참 묘하네요. 북한하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하고 되죠. 했던 그 외교가 하나의 그 아웅산 테러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반전을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결국 이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으로 커진 어떤 우리 국내의 반공의 분위기 그리고 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된 어떤 정치적 외교적 이런 상황들은 전두환의 정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공공의 적이 있을 경우에 일단 안에서 똘똘 뭉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당시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명분 속에 묻히게 되고 또 당시에 있었던 친인척 비리나 여러 가지 금융 비리들도 역시 함께 묻히게 되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두환은 임기를 온전하게 다 마치게 되는 거죠. 오늘 다뤘던 이 아웅산 테러 사건이 결국 그 5공화국의 정치적, 외교적 어떤 변곡점을 이뤘던 크나큰 사건이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아이러니로도 작동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주요 요인이 너무 많이 이제 희생당하고 사실 대통령을 노린 테러기 때문에 정말 사실 전쟁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 해를 넘겨서 84년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해요. 이전에도 전두환 정권에서는 여러 차례 남북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에서는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이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큰 고립을 지금 자초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돌파하려면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남북 관계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88 올림픽인데 88 올림픽을 앞두고 또 이런 식의 테러가 북한에 의해서 계속 자행된다면 이것은 올림픽 성공 개최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북한과의 또 대화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84에서 85년으로 남북 대화의 국면이 또 펼쳐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서 최초의 이산가족 성공이 이루어지잖아요.